지난 2026년 5월 10일 오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등 유럽의 주요 지도자 5명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콘크리트나 석조로 된 장벽이 아닌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진으로 가득 찬 키이우의 영웅의 벽 추모비였습니다. 이 추모비에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전선으로 향하기 전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남녀 군인 수천 명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장벽 앞에 멈춰서서 헌화하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후 정상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48시간의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지지하고 이번 전쟁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제재 패키지의 위협을 배경으로 하는 5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따랐습니다. 이것이 2026년 5월 10일 키이우에서 발생한 핵심 사실이며 향후 48시간은 앞으로 수년간의 전쟁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방문은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든 현재도 키이우로 향하는 길이 일상적인 외교적 방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마크롱, 메르츠, 스타머, 투스크 총리는 민간 항공기를 타고 키이우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키이우의 공항은 러시아의 침공 첫날부터 민간 항공기 운항이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폴란드에서 출발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야간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바르샤바나 제슈프에서 저녁에 기차를 타고 어둠 속에서 국경을 넘는 이 여정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공습 경보가 언제든 울릴 수 있는 활발한 공중 폭격하의 국가를 밤새 통과해 아침에 키이우에 도착하는 행위는 이 시기에 이 도시에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첫 우크라이나 방문입니다. 전쟁 초기 모든 무기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갈등 고조를 우려했던 유럽 최대 경제국의 지도자가 키이우에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과거 푸틴과의 대화를 유지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에 도착함으로써 당신들이 열병식을 축하한 다음 날 우리는 당신들이 침공한 국가의 수도에 있다는 명확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일관된 지지국이었던 영국과 폴란드의 스타머 총리와 투스크 총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시차를 두지 않고 키이우 기차역에 동시에 도착함으로써 유럽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역에서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막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들을 맞이했으며 이후 지도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기다리고 있는 독립광장 마이단으로 도보 이동한 뒤 영웅의 벽으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웅의 벽은 전통적인 형태의 조각상이나 영원의 불꽃, 돌에 새겨진 비문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나 군인이 되기 전 사복을 입은 모습 등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젊은이들의 흑백 및 컬러 사진 수천 장이 나열된 벽입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다 우크라이나의 들판이나 참호, 파괴된 건물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의 삶과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벽은 매주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방문한 외교 사절들을 이 벽으로 안내한 것은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통계나 지도, 군사 브리핑을 보여주는 대신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구체적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월 10일 유럽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5명은 이 벽 앞에 서서
각각 한 다발의 꽃을 바치고 묵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메모리를 추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만의 자유가 아닌 우리의 자유라는 표현은 우크라이나의 투쟁이 단순한 민족적 갈등이 아니라 주권과 침략받지 않을 권리 등 유럽 문명을 지탱하는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 맥락에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벽 앞에 선 4명의 유럽 지도자들은 자국 의회와 대중에게 왜 이 전쟁이 중요한지, 왜 우크라이나 지원이 경제적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정치적 배경을 안고 있으며 이 영웅의 벽은 말없이 그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마린스키 궁전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48시간의 최후 통첩을 발령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의 4 지도자는 마린스키 궁전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최후 통첩의 구체적인 3가지 핵심 요소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오는 5월 12일 월요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30일간의 조건 없는 전면 휴전입니다. 이 휴전은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전선과 군사작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휴전 제안이 3일짜리 단기 휴전이나 특정 행사를 위한 일시적 중단이 아닌 30일이라는 장기적 기간을 상정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실제 외교적 진전을 이루고 상호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조건 없는 휴전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에 휴전 성립의 선결 조건으로 영토적 양보나 특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만 하면 되며 영토 문제와 안보 고안, 점령 지역의 미래 등 모든 쟁점은 휴전이 유지되는 30일의 기간 동안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이미 이 제안을 공식 수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미국이 제안한 30일 조건 없는 휴전안을 수용했으며 유럽 동맹국들도 이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랩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30일간의 포괄적 휴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크고 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프로세스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할 경우 직면하게 될 대규모의 조율된 제재 패키지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성명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휴전안이 위반되거나 거부될 경우 유럽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 제재가 즉각 가동될 것임을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며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할 경우 대단히 심각하고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제재 항목들은 대외적으로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모스크바를 향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외교적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서방의 핵심 금융 시스템인 유로화와 달러화 체계를 모두 동원하여 기존 제재의 망을 피해가던 러시아 경제의 잔여 부문들을 정밀 타격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안보 보장을 위한 자발적 연합국 회의의 개최입니다. 이번 키이우 회동에서는 휴전 통첩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 시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고 향후 평화 유지 및 감시를 위해 군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는 국가들의 연합회의가 화상으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4개국 정상들은 다른 참여국 대표들과 함께
이 회의를 주재하며 휴전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안보 공백 상태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회에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한 문서상의 합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보 아키텍처를 제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스크바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격적인 발표가 이루어지기 직전 5명의 정상들은 이번 외교적 행보가 얼마나 치밀하게 조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자 동시대화 형식의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습니다.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에게 서방의 통합된 입장과 곧 발표될 최후 통첩의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고 사전에 완벽한 상호 조율을 마쳤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 통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며 우크라이나와 모든 동맹국이 월요일부터 최소 30일 동안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전면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실시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즉각적인 휴전과 전쟁의 종식을 강력히 원해왔으며 양측의 대치 상황에 피로감을 표시해온 만큼 백악관 외교 특사의 지지 표명에서 드러나듯 이번 유럽 주도의 30일 휴전안에 완전히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서양 양안 간의 완벽한 공조는 3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외교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사이의 틈새를 공략하려던 고유의 외교 전략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크렘린궁은 그동안 워싱턴이 유럽을 배제한 채 단독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거나 미국의 동참 없는 유럽만의 제재는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왔으나 이번 공동통화로 서방이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둘째, 대규모 제재 위협의 실행력과 신뢰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동시에 달러와 유로 금융망을 차단하는 공동조치에 나섬으로써 러시아 경제에 가해질 타격의 강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수반과 유럽의 핵심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고 지지하는 이 계획을 통해 이번 30일 휴전 제안이 외부의 일방적인 압박에 의한 굴욕적 양보가 아니라 대서양 공동체 전체가 보장하는 주도적인 외교적 이니셔티브임을 자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키이우 정상들의 최후 통첩에 대한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신속하게 나왔으나 이는 통상적인 크렘린궁 특유의 우회적인 방식을 취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제시한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안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휴전 선결 조건이 없는 이스탄불에서의 즉각적인 직접 협상이라는 대안을 역제안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이 제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즉시 터키 이스탄불에서 대면 협상을 시작하되 회담을 위해 군사 행동을 먼저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키이우와 유럽 동맹국들은 이를 진정성 있는 참여가 아닌 최후 통첩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주의 분산책으로 즉각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명확한 배경이 존재합니다. 첫째, 러시아가 이스탄불 회담을 제안한 것은 지난 2022년 침공 초기 러시아군이 키이우 함락을 시도하다 실패한 직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의 이스탄불 협상은 러시아가 의미 있는 협상의 전제 조건인 점령지 철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최종 결렬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은 당시 러시아가 실패한 키이우 공세를 재정비하고 군대를 재집결할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 테이블을 활용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사실상의 패배를 전제로 한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휴전 없는 협상 제안은 러시아의 포격과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도시와 전선에서 계속되는 와중에 대화를 나누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실시간으로 군사적 타격을 입고 있는 불평등한 조건에서의 협상은 러시아가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외교적 지렛대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의 방증이며, 이는 공정한 협상 테이블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키이우의 입장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과 전선의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외교가 불가능하므로 선휴전, 후 협상, 기조가 유지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셋째, 페스코프 대변인이 덧붙인 핵심 조건은 이번 역제안의 숨은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30일의 휴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무기 지원을 계속한다면 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간이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러시아는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조건으로 걸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이 휴전을 거부한 책임을 서방의 무기 공급 탓으로 돌리려는 명분 쌓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를 향해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며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키이우의 유럽의 내정상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 자리하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조 속에서 5월 12일이라는 구체적인 마감 시한과 강력한 공동 제재 위협이 부과된 이번 상황은 이전의 외교적 대치와는 압박의 강도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래 가장 중대한 정치적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 앞에는 세 가지 경로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30일간의 조건 없는 휴전을 수용하는 길입니다. 이는 5월 12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 체제를 받아들이며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전면에 포진한 강력한 연합 외교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승리가 필연적이라고 믿어온 러시아 내부 대중에게 어떠한 영토적 확약도 없이 군사 행동을 멈췄다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둘째는 휴전을 전면 거부하고 서방의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제재를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 경우 유로와 달러 금융망을 통한 전방위적 고립이 심화되고 이미 지원 확대를 시사한 독일을 비롯한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및 재정 원조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전쟁 비용 부담 확대로 지친 서방 여론을 공략하려던 러시아의 장기전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셋째는 명확한 확답 없이 이스탄불 회담 제안 등을 가동하며 실무적 협상 지연 전술을 쓰는 동시에 전선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길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체제동맹이 실제로 가동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경고에 그치는지를 시험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며, 동시에 봄철 들어 한층 가속화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내 군사 산업시설에 대한 장거리 타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월 12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러시아가 내릴 선택에 따라 이번 전쟁의 장기적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5월 12일 기한과 관련된 푸틴 대통령의 최종 대응 및 휴전 성립 여부 등 현장의 모든 변화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깊이 있는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